지구의 신호가 들리시나요? 코앞으로 다가온 일촉즉발의 상황. 사실은 지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기후위기 현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다 죽었어. 이거 뭐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기후 공명. 기후 공명,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소리의 울림을 좀 더 진폭을 크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의미로. 느슨한 일상의 경종을 울릴 작지만 위대한 움직임. 기후 공명.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경상남도 통영시는 연간 1,600만 명이 방문하는 남도의 대표적인 미항인데요. 경남권 최대 양식장 밀집 지역이기도 한 이곳 통영에서 최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고기가 다 죽었어. 그물을 지금 빼내가고 있거든요. 그물 빼고 되니까 고기 다 죽고, 육체는 다 죽고 그 뼈만 남아있는 거 뼈 제거하는 작업. 애지중지 키운 고기가 모두 떼죽음을 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원인은 고수원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1일 사천 강진만 예비특보를 시작으로 무려 62일간 지속된 고수원 특보에 경남권에서만 무려 600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참 보기만 해도 정말 안타깝네요. 제가 기르고 있는 어종이 참돔, 볼락, 지치 이렇게 세 어종인데, 볼락 같은 경우는 11만 미 중에 한 10만 미 정도 배사를 했고요. 지치 같은 경우도 8만 미 중에 7만 미가 지금 현재 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장 CCTV고요. 지금 오늘 11시 20분 기준 수온이 27.4도입니다. 저희가 25도 이상 올라가면 고기에 조금 스트레스가 심하게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28도까지 수온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고기가 폐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를 훌쩍 넘겨도 도무지 내려갈 줄 모르는 수온에 어민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 거의 1억 마리 이상의 물고기들이 양식장에서 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 온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내지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어떤 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를 체감하는 곳은 사실 바다뿐만이 아닌데요. 애써 키운 사과를 땅에 버리는 농민. 왜일까요? 조금 있으면 수확기인데, 지금 이제 그 고온기에 너무 뜨거워갖고 디인 것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제품은 이제 따서 이제 버리는 중이거든요. 최근 사과가 금사과라고 불릴 만큼 가격이 치솟은 가을까지 이어진 이상 고온이 한몫했답니다. 데인 거랑 똑같거든요. 사람 상처 그 화상 입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고, 올해 사과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뜨거워서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뜨거워서 익었다고. 연평균 15도에서 18도의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사과에게 올 여름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크고 있다가 이렇게 고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고사된 게 저희 농장에서만 해도 몇백 주는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고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특히 가장 심해요. 제가 기농 13년 차인데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완전 허탈감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다시 또 5년 동안 6년 동안 또 키워야 된다는 거, 거기서 이제 힘이 좀 빠지죠. 지리적 표시지에도 등록될 만큼 이름났던 청송사과도 이젠 옛말. 계속 이대로라면 2090년도에는 한국의 사과는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제 아마 농사를 안 짓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정도예요. 이상 기후가 바꾸는 한반도 먹거리 지도. 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온도가 약 1.5도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2000년 접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약 0.8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 지금 불과 한 20년 조금 지난 세월이 흘렀는데 0.7도가 올랐다는 거죠. 뭐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거의 확정적인 사실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거의 2도씨 수준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3도씨만 더 상승해도 세계의 식량이 부족해지고 문명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는데요. 폴리네시아의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고작 3m로 이미 2011년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Still feel the dire effects of this global crisis one day.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are deadly and existential threats to Tuvalu and low-lying atoll countries. We are sinking, but so is everyone else. 9개의 섬 중 이미 2개가 수몰되어 버린 투발루. Door closed, keep the door closed. Whoa! Whoa! Where's Viv?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해수면 상승과 기후 위기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 남극과 북극이죠. 남극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한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극에 있는 그 두께가 3km가 되는 어마어마한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모조리 녹는다. 그러면은 해수면 상승이 약 50m. 말도 안 되죠. 50m 가까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다 잠깁니다. 다 잠기고 강원도 산간 지역, 뭐 태백시 이런 데만 살아남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극의 기후 변화에 과학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5개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합의한 파리 협약을 비롯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회용기 사용하고 친환경으로 이동해요. 저는 수소차가 이런 게 장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총 420조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발벗고 나선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가 출시되었어요.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 폐기물 관리 및 음식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활성화 등 폐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고 있으며 지열, 태양광 등 도시 공간에 적합한 청정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시민들과의 연대해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의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민 한 명 한 명의 인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런데 기후행동 모임의 장소가
어쩐지 남다르죠. K-팝 댄스와 기후 행동의 상관관계 과연 뭘까요? 안녕하세요. 죽은 지구에 K-팝은 없다. 네, 전 세계 K-팝 팬들과 함께 기후 행동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K-팝 포 플래닛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다연 캠페이너라고 합니다. 네, 좀 최애가 누구예요? 저는 에스파의 카리나를 제일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라이즈의 원빈이도 너무 좋아합니다. 보고 있니, 원빈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모인 이들은 다름 아닌 전 세계 K-팝 팬들. 꿀벌만 온 게 아니라 K-팝 앨범 8,000장도 같이 왔습니다. 기후위기로 개체수가 크게 준 꿀벌 옷을 입고 조형물 앞에 섰다. 아티스트의 작품인 앨범이 이렇게 버려져서는 안 된다. 특히 플라스틱 앨범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답니다. 사실 이 앨범이 정말 문제인 게 대부분 플라스틱으로도 만들어지고 이 CD 자체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정말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을 하고 또 이 폐기물 자체가 재활용되는 양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전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든 한류 열풍의 주역 K-팝. 글로벌 세일즈 차트 상위 20개 중 19개가 K-팝 앨범인 만큼 앨범 판매량도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구매한 플라스틱 앨범들은 대부분 버려져 최근 6년간 K-팝 앨범이 배출한 쓰레기 양이 전보다 14배가량 증가한 8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생산에서 폐기까지 앨범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울 것. 더 나은 지구를 위해선 더 나은 K-팝 시장이 되어야겠죠. 그냥 K-팝을 초등학교 때부터 오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K-팝이 오래오래 유지되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K-팝 좋아하고 싶고 제 다음 세대도 K-팝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지구가 더 지속 가능한 행성이 되어야 되고 국내 엔터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후 행동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이 모이는 곳.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바뀔 긍정적인 미래. 이번에는 다소 어린 친구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띄우고 싶어? 그래서 뭐 얼마나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기후 속 아동 권리 침해, 뭐 지금 좀 통계적으로 팍팍 눈에 꽂히는 걸로. 저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의 팬으로 모인 지구기후 팬클럽 어셈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고 식량 부족을 보고 미래 환경의 주인인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기후위기 문제를 접하고 나서 아무래도 내가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좀 그런 무력감, 우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모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통통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친구들. Emergency, facing Dr. B. Emergency, facing Dr. B. 지구를 지켜줘! 아이들이 그린해서 그린, 그 초록색 그린을 해서 이렇게 좀 라임을 주고자 하였고요. 저희 세대가 앞으로 끌어안고 가야 할 하나의 시대의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 저희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고 또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책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기성세대나 정치권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던지는 역할, 그게 저는 어셈블이 추구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기후행동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입니다. 데뷔 7년차 차세대 서머킨으로 인기몰이 중인 프로미스나인. 느낌을 이렇게 끌어올린다 생각하시고 그 자연스럽게 보로롱 하고 이제 핑크버블이 짠 등장해서 안녕 나는 핑크버블이야 하면서 이제 우리 기후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쭉 풀어가고 세상 귀엽게 해야 돼. 세상 귀엽. 기후 위기를 알리는 동화 핑크버블의 더빙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동화 같은 걸 사실 볼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내는 게 누가 봐도 되게 이해하기 쉬운 네, 맞아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큐. 안녕, 나는 핑크버블이야. 핑크버블이 다시 돌아왔어. 다행이지?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막 버려서 화가 났었는데 다시 나를 화분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고맙긴. 플라스틱은 잘 쓰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럼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플라스틱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사용하기. 난 버림받은 플라스틱들이 지구를 파괴할 때 생겨난 파괴 에너지야. 동물들과 기후 위협 인자를 의인화한 동화 핑크버블은 지난해 뮤지컬화되어 인기를 끌었다는데요. 언뜻 보면 SNS의 유명 카페 같은 이곳. 평범한 사무실 같지만 곳곳의 환경과 기후를 위한 세심한 고민이 엿보이는 이곳에서 동화와 뮤지컬 핑크버블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기후행동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대표 김대일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잖아요. 그걸 좀 문화로 어떻게 좀 재밌게 풀어서 힘들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 좀 다정스럽고 따뜻하게 접근해서 기후행동의 삶을 살 것인지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정한 기후행동을 모토로 하는 플로깅, 음악회, 작가와 협업하는 전시회 등 다소 생경한 방법으로 기후위기를 알리고 있다는데요.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제가 2012년도 1월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한 6년 정도 좀 살았고요. 처음 산 날부터 한 달 동안 제 아파트 건너편 8차선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를 보지 못했어요. 내가 언젠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이런 소셜 벤처적인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무실 1층의 카페 공간은 평일 저녁과 주말이면 기후 모임을 위한 아고라로 쓰인다는 이곳. 그래요. 그럼 얘랑 오늘은 이곳이 과일과 채소를 파는 작은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생으로 이렇게 싱싱할 때 드셔도 되고. 작은 지구농부시장 필동은 토양을 보살피고 자연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농사짓는 농부님들을 모시고 농부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다시 흙 속으로 돌려보내는 재생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작물인데요.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도 크고 올해 여름만 해도 저도 느끼기에 너무 더웠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작물을 저희가 많이 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여기 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 유기농업으로 수확한 채소로 만든 특별한 음식들까지. 오늘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양배추나 밥에다가 이제 싸서 먹기도 하고, 사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밥에 비벼도 되고 면에다 비벼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먹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후 행동이 되는군요.
이렇게 농부하고 연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음식을 직접 만들고 또 인연 닿는 분들이 만나서 먹게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 자리에 모여 다정한 방식으로 지구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지구 온난화고 저희 남편도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데 매년 좀 이제 지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농부분들이 이제 맛있게 열심히 농작한 제 채소들을 직접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정말 많은 문화 콘텐츠가 여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후 미식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기후를 생각한 요가라든지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감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 문화와 콘텐츠를 접했을 때 감동을 받고 공감하게 되고 비로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런 공감의 메시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의 행사들이 하나하나 계속 열려가고 있습니다. 기후를 위한 한 걸음의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가 또 있습니다. 주객의 사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기후 공명이라는 행사인데요. 머나먼 남쪽 제2의 도시 부산에서도 기후 공명 행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얼핏 보기엔 거대한 종 같은데 생김새가 다소 특이하죠? 이 작품이 폐스피커 3088개로 만든 작품이고요. 에밀레 종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작품을 형상화한 작품이고요. 이번에 이게 광화문 전시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쓸모를 다한 폐 스피커가 새로운 멋진 작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쓰레기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약간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진 물건에 가치라는 숨을 불어넣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설치미술가 한원석 작가입니다. 그 담배꽁초가 굉장히 길에 많은데 담배꽁초를 보고 마치 나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조금 자신감 없게 좀 힘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참 하찮고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일단 그 담배꽁초를 다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되게 담배라는 것, 그 쓰레기라는 게 애정이 생겨서 그거를 모아서 쌓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담배꽁초에 작고 볼품없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하여 가치 있는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이 그 세계관의 시작이었다죠. 저 모든 게 담배꽁초라니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현 세태를 가장 보여주고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게 기후이고, 그거를 그래도 맨날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품으로 이야기하는 기후 위기. 오늘 이제 어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088개의 스피커로 약 6,000번의 납땜을 통해 만든 성덕대왕 신종은 쓰레기와 보물,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그 한 끗 차이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랍니다. 그 예술로 기후에 대한 가장 첨예한 얘기를 좀
큰 울림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도 기후 공명 행사 준비 한창인데요. 괜찮아, 금이?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음악 감독 김문정입니다. 네, 바로 접니다. 그런데 심각한 기후 위기에 웬 음악이냐고요? 그 기후 공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후 공명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보고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그 공명이라는 뜻이 선한 일을 한 앞사람의 행동과 사상을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행동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공명은 어떤 특정 주파수의 진동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로 갖고 있었는데, 기후 공명은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소리의 울림을 좀 더 진폭을 크게 해서 진동수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의미로 그 제목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악의 힘으로 진동의 주파수를 좀 더 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빰. 그래서 팬텀 바로 깔끔하다.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를 공명시키고 싶었습니다. 음악은 많은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쉽고 빠른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기후라는 주제로 가지고 음악으로 펼쳐놨을 때 어렵게 좀 생각했던 어떤 환경운동가들, 또 이렇게 특정인들만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음악이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무 돌리기와 기후 공명 행사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틱톡 챌린지 영상 찍을 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상무 크리에이터 램두라고 합니다. 전통 예술 아티스트인 램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이름을 알린 차세대 국악인인데요. 쇼폰 플랫폼 지구에게 사과의 챌린지를 통해 기후공명 행사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유독 올해 여름에 야외에서 공연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상무를 쓰고 있잖아요. 이 상무를 쓴 것만 해도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이 격하게 움직일수록 옷을 하나씩 벗으면 좀 이 더운 기후 위기가 좀 상황이 잘 맞지 않을까. 노래 자체도 귀엽고 요즘 친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세대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지구에게 사과해. 챌린지에 참여 중인 또 다른 곳. 이번엔 붕어빵 부자네요. 모래를 어디다 뿌린 거야? 야, 근데 이거 여기 평택에서 35만 팔로워를 보유 중인 크리에이터 김호두가 참여한 챌린지 지구에게 사과해. 이미 조회수가 100만에 육박했다죠. 플라스틱 통을 깨끗하게 닦아서 뭐 야채 소분통으로 추가로 쓴다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기후위기 챌린지 이런 것도 하면서
저의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뭐 지구를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지. 아빠 솔직히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가 사계절이 뚜렷해서 저희 아들이 봄에는 벚꽃도 보고 여름에는 정말 냇가에 가서 올챙이도 진짜로 잡을 수 있고 이런 사계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구를 아이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요. MZ세대들이 즐겨보는 쇼폼으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갑니다. 기후 위기는 기후 변화를 넘어서 모두가 생각하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 정말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특히 음악과 예술이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전파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변함없이 그곳에 있어줘. 이제 내 품 안에서. 하루 중 광화문 광장이 가장 고요한 시각. 부산에서 장장 500km를 달려 기후 공명을 위한 종이 도착했습니다. 이쪽은 빼고 빠져. 아니야, 빠진다니까. 땡기면 돼. 여기서 땡기면 돼, 한쪽에서. 기후 위기를 공명시킬 막중한 임무를 띈 종이라 모두가 민감한 상황.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조각품인데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게 틀이 꼭 있어야 돼요. 사실 저 틀에 넣고 빼는 게 저희는 좀 되게 힘든 과정이고요. 아직. 내가 들라고 할 때 들어야 돼. 잠깐만, 이제 들어. 잠깐만, 밀진 말어. 들어. 나오시면 말씀드려요. 이거 이제 풀러야 되고 전선도 연결해야 되고 해서요. 가방을 좀 주세요. 이게 이제 제일이죠. 스피커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전선을 연결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른답니다. 일단 내려, 최대한. 동진아, 최대한 내려야 돼. 두렵죠. 네, 두려워요. 과연 조화들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작가들은 다 그래요. 우리의 공명이 모두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공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해온 야심찬 행사를 많은 시민께 선보이는 날인데요. 한원석 작가는 종을 설치하기 위해 밤을 꼬박 지새웠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전혀 피곤하고 그러진 않고요. 뭐 흥분됩니다. 네.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할 이벤트 부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생 봉사단이시죠? 네, 오늘 이따가 사람들 오시면 그때 바빠주실 거니까 설명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네, 고마워요. 잘 해주세요. 따로 잡은 건 없지? 그러면 사운드 체크 용으로 따로 협정은 없지? 네, 없습니다. 완벽한 행사를 위해 저도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간상 그 사운드 체크가 좀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근래 들어 예고 없는 폭우가 잦았죠. 오늘마저 예보에 없던 비가 쏟아지고 맙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각종 이게 장비 같은 게
에러가 날 확률이 훨씬 크니까 그럼 이제 안전사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보통은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리허설은커녕 애써 준비해온 행사를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렇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모두가 또 한 번 체감합니다. 과연 우리의 공명이 오늘 무사히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다행히 하늘은 우리 편인가 봅니다. 사실 어저께 비 예고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잘 진행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살짝 비가 왔는데 이것도 또 기후 위기에 또 기후 변화에 또 한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이 개자 시민들이 하나둘 부스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네. 때 아닌 사과를 나눠주는데요. 어머니 이거 지금 사과 뭐예요? 지구를 사과하라고. 사과가 기후 변화에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과일이잖아요. 기후 변화 북상 때문에 지금 이제 남쪽에서 계속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사과 나눠드리고 있고요. 한반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과와 미안하다는 의미의 사과를 표현했답니다. Wel, Nederland is best wel een kwetsbaar land, omdat het onder de zeespiegel ligt. Dus dat kan in de toekomst zorgen voor problemen. Dus ik denk dat iedereen daarvan op de hoogte moet zijn. 꼬마 친구도 부스를 찾았네요. 지구가 아프지 않게 뭘 할 거야? 바닥에 있는 쓰레기. 그냥 우리가 숨 쉬고 공기 마시고 뭐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기후가 우리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알리고 같이 지구를 살리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지구야 미안해. 사과해. 행사를 1시간여 앞두고 기후공명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가님, 감독님 너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티내는 것 같아요, 지구가 오늘. 갑자기 오늘 딱 34도, 5도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날씨를 예측할 수 없고 온도도 그렇고. 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날씨가 미쳤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미치게 만든 게 우리 모두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오늘 이 행사를 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 느끼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장해제시키는 게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또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다 보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지금 악기도 다 좋은 나무에서 비롯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공받고 있었는데 미처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주위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한 게 더 멀리 퍼져서 이게 정말 뭐 런던 한 복판에서도 다음엔 런던으로 한번 네. 몇 분 안 남았네요. 네. 그냥 다 재밌게 즐기시고 갔으면 좋겠고 날씨도 선선해졌는데 대표님 선선하세요? 더운데 아직. 그런가요? 아까에 비해서. 아직 좀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기후 중심의 기후 행동의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오늘 이거 준비한 거니까요. 사람들이 이 삶과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 환경을 위해서 또 기후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지 이런 메시지를 오늘 마무리까지 잘 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베일을 벗을 시간. 2024 기후공명 콘서트의 오케스트라 공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픈 지구의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현대무용 공연으로 공명의 서막을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시선 왼쪽으로 보면은 이 큰 종이 보입니다. 이 한원석 설치 예술가님의 작품입니다. 종이 마침내 공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버려지거나 하찮은 것들을 모아서 작업을 합니다. 우선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스피커, 작은 스피커 3088개로 만든 작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구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소리는 지구가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화해를 하기 위한 사과입니다. 기후와 가까워지기를 빌어보고요. 예,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호정 문학 감독님을 무대에 어느덧 제 차례네요. 날씨가 계속 괜찮다가 오늘 갑자기 또 9월에 최고 온도를 찍는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콘서트 섭외를 받았을 때 이쯤 되면 추석도 가깝고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다가 오늘 딱 지구가 아는 척을 하는 모양입니다.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알아줘서 고마우니 오늘 어디 한번 실컷 당해봐. 네, 이렇게 더운 날씨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리허설 할 때 갑자기 비를 오는 날씨도 그랬고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땀이 나고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지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오히려 더 안겨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 그리고 TV를 보는 시청자분들께 우리의 울림이 전해졌을까요?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세요.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며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기후 위기는 흔히 말하는 자연보호나 환경 오염이 아니고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계 시민의 인식부터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쉽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정말 더 저희를 각성하게 하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리 끝까지 지켜주셨고 쳐주셨고 끝까지 환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하늘이 도우셔서 비도 안 왔고 다들 너무 만족해 주셔가지고 너무 가슴 벅찼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폭발적이었고 이 여세를 몰아서 이 기후의 공명을 계속 잘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끊임없이 버려지는 것들, 해품들을 찾아서 환경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한번 울림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숙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작은 진동이 지구를 바꿀 커다란 공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